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미국장이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전 세계 증시는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루 하락한 걸 가지고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게 단기 상승 추세, 이게 꺾이려면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매도세가 필요한 법이죠. 이게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가 됐든 장기적인 추세가 됐든 추세를 바꾼다는 것은 확실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긴 하거든요. 세계 증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주식시장이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긴축 우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연착륙이야 경착륙이야 이러면서 지표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연준이 지금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해봐야 얼마입니까? 50bp 인상이죠. 그리고 긴축 속도를 좀 빨리 한다라고 하면 75bp 인상입니다. 50으로 올리나 70으로 올리나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으로 올리나 75bp를 올리나 지금 미국의 긴축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공격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인데 인플레가 제대로 잡혔냐라는 거죠. 인플레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본질인데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 특정 지표가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 해서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솔직히 좀 약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세부적인 방향의 어떤 디테일한 그런 움직임에 물론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움직임에만 빠져 있으면은 좀 큰 흐름을 못 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큰 흐름은 아직까지 바뀐 게 없죠. 그죠? 50으로 올리나 75bp로 올리나 공격적인 긴축이 진행 중인 거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거고 뭐 장단기 금리 잔 역전이 되어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주식시장은 중장기 하락 추세를 극복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는요.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은 좀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주말 동안에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요거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인플레 감축법 통과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의 승리라고 이렇게 대서득필을 했습니다. 솔직히 바이든의 승리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기후변화 대응 등에 558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 증세 등을 통해서 96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죠? 558조 원 투자하는데 961조 원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긴 달았는데 이걸로 인플레가 과연 잡힐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의문이긴 해요. 이런 관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미국 정부에서 어쨌든 큰 돈을 쓰는 거긴 분명하죠. 그죠? 물론 960조도 걷지만 558조 원을 쓴다는 거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준에 남아도는 유동성이 있다. 연준이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달러를 막 뿌렸잖아요. 경기를 회복시킨다고. 근데 그 달러가 갈 데가 없어서 영래포 시장에 쌓여 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 영래포 시장에 쌓여 있던 이 지나친 유동성들이 갈 곳을 찾게 돼서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영래포가 뭐냐면은 여기 옛날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영래포는 연준이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등의 미국 국채를 빌려주는 대신 현금을 받는 창구로서 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래포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연준의 자산 매입이 계속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갈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거는 1월달 기사니까요. 21년 1월달 기사니까 이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대차대조표 축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하여튼간 영래포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쌓여있던 자금을 미국 정부가 재정 집행을 통해서 활용을 하니까 인플레가 줄어들 수도 있다. 오갈 데 없는 유동성들이 갈 곳을 찾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대로 갈지 일단 약간 좀 저는 궁금하긴 하고요. 한편으로 지금 보시면 기업 증세 등으로 96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잖아요. 그럼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558조 원을 쓰고 961조 원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긴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란 이름일지도 몰라요. 그죠? 제가 이 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쓴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걷어들이면 당연히 긴축이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 잡는다, 그럴 수 있어요. 인플레를 잡는 건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명목의 법안이라면은, 그러면 사실 달러가 약세가 나올 이유도 없긴 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튼 이 법안에 관한 건 제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결론은 못 내겠지만 이미 우리 시장은 일단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얼추 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달러 강세입니다. 그죠? 일단 미국의 긴축 정책 이런 거에 의해서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제 생각엔 그래도 이런 법안 통과 가능성 때문인지 일단 달러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갈까 말까 방향 전환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반응으로 봐서는 이 인플레 감축법이란 것이 일단 달러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 정도는 근데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저 법안 통과 이슈 때문에 달러가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일단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일단 이 법안을 유동성 공급이나 어떤 경기 부양책 정도로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겠죠. 하여튼 뭐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그 정도로 알고 넘어는 가자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달러가 아직 우상향하고 있고, 이 중에 일단 지금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제 탄력적인 상승으로 가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상승 추세니까요. 혹시나 이번에 올라가다가 어딘가에서 꺾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가만히 있으려고요.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번 주 증시 이벤트 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증시 이벤트 같은 경우 일단 오늘은 특별한 게 없고요. 주 중반쯤부터 해서 뭐가 나옵니다. 수요일쯤부터 해서 뭐가 나오는데, 수요일날 미국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9.1 나와갖고 시장이 상당히 놀랬었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게 9.1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연준이 100bp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6월 중순쯤인가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발작을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일단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잘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또 이 지표에 따라 시장이 또 들썩들썩 하겠죠. 참고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0bp 인상이냐 75bp 인상이냐 거의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래서 이 지표에 따라서 그 가능성에 조금 더 변동이 생기겠죠. 이게 변함없이 높게 나오면 또다시 75bp 인상 쪽으로 가능성이 확 기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PPI 발표가 있으니까, 이것도 물가 지표니까요. 뭐 물론 CPI가 더 중요합니다만 PPI도 좀 주목은 하자고요. 이 정도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는 거고, 뭐 금요일 날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 밤과 목요일 밤에 있는 물가 지표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받고 이제 시장을 좀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열려있는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잠깐 체크할까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에선가. 근데 갭상승 출발했지만 일단 넘어야 하는 저항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여기 이날 종가 보시면 돼요. 이 장대음봉의 종가, 이게 6월 10일 날입니다. 6월 10일 날 장대음봉의 종가 자리, 이거를 저항으로 해서 이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가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갭상승했다는 게 저는 일단 별로 지금 상황에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밤에
일단 긴축 우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7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CPI를 확인해서 그 CPI가 좀 시장을 안심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상방 경직적인, 좀 위쪽으로 제한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갭상승 크게 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또 음봉으로 또 여기서 저항만 누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예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거 뭐 보시다시피 일본 증시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매우 중요한 라인에 걸렸죠. 이 자리가 돌파 한착되면은 그 제가 나스닥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길 넘어가면 하락 추세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자리들, 직전 고점 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면 단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가 훨씬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일본 증시도 여기서 악재를 만나긴 한 거죠. 그 미국의 7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 넘어갈 수 있을지, 무거운 저항인데 우리 이런 부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일본 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자리 무거운 저항이니까 여기서 한번 뭐 공격적인 분이라면 하락 포지션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이신 분들의 경우는요.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먼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 시도하고 있죠.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 여기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 정도 저항에서 일단은 뭐 엎치락 뒤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만 일단 이야기할게요. 이거 오늘 하루는 돌파 한착했는데 내일까지 확인해서 완전히 돌파 한착되면 그래도 일단 목표치가 여기까지 열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버벅버벅거리다가 재차 아래로 밀리면은 또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변곡 자리죠. 변곡 자리. 단기적으로 위로 혹은 아래로 갈 수 있는 변곡 자리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 그죠? 위안화 같은 경우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추세선이 계속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저항은 대략적으로 여기인데 이거 매물 소화 잘하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죠? 위안화가 빨리 강세가 나와야 이게 뭐 세상이 안정될 수 있는데 요즘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심상치가 않죠. 중국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어떤 세계 증시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고 세상이 다시 어지러워질 수 있는 신호로서 위안화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위안화가 지금 많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겁니다. 언젠가. 그죠? 확대시킨다고 하면 그 순간에 세계 증시는 같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뭐 세계 증시를 보는 바로미터로서 위안화를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한중일 얼추 다 봤죠. 네, 이 정도 보고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마감했네요. 홍콩까지만 한번 볼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불안해 보이네요. 그죠?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고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고 중장기적으로도 하락 추세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패스할게요. 그래서 한국 증시로 넘어올게요. 한국 증시 제가 맨날 삼성전자 요만큼 코앞만 봐서 좀 오래간만에 큰 그림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거 하락 추세죠.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니냐 물어보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중에 지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과연 이번에 반등이 속 시원하고 진짜 강했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강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강한 게 아니죠. 뭔가 좀 이게 정말 힘이 강했으면 최소 65,000원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야 돼요. 6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시장이 좀 건전한 거라고요. 지난번에 하락을 시작했던 자리가 65,000원이거든요. 65,000원이 붕괴되면서 결국 55,000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매수세가 강하다면 6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래도 좀 강하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런 모습인데 더군다나 오늘 약간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고점 위치를 좀 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마 분봉으로나 보면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분봉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봉으로도 보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날 고점 7월 22일 날 고점을 하나 갱신했고, 그리고 7월 28일 날 고점을 갱신했고, 그리고 어제 8월 5일 날 또다시 고점을 한번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고 오늘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가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고점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고점이 최소한 지난번 고점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일단 고점이 일단은 낮아진 걸로 봐서 일단 힘이 약하긴 하고요. 힘이 약하니까 어떤 중요한 자리를 붕괴를 시켰고요. 무게중심이 지금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8월 5일 날에 고점을 좀 제법 많이 높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고점을 낮춘 거에 대한 대가를 일단 오늘 좀 치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당장 삼성전자가 대폭락을 한다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요. 65,500원이 붕괴가 돼야 뭐 다시 아래쪽으로 뭐 한참 시원하게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니까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긴 한데요. 이 답답한 구간 안에서 이제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잘 봐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살짝 낮아진 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어딘가 중간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일단 아래쪽으로의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단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 모습은 그 자리를 지지하겠다라는 흐름은 일단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6,300원 정도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란 거죠. 근데 오늘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저점도 좀 많이 낮췄단 말이에요. 물론 아래 꼬리가 달면서 겨우 96,300원을 다시 회복은 했는데, 종가상으로 이게 이제 회복하겠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 자리 96,300원을 터치했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점이고, 심지어 저점을 낮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점이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친구가 벌써 지금 반등도 얼마 안 나오고 꺾이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그러니까 이 베팅 타이밍이 좀 달라야 돼요. 그죠? 뭐 삼성전자 베팅 타이밍이나 하이닉스 베팅 타이밍이나 코스피 지수나 각각의 타이밍은 좀씩 다를 수 있긴 한데, 근데 시가총액 1, 2등 종목이 저래버리면 코스피 지수의 지금 상승이 좀 갸우뚱해지긴 하죠.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죠.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무려 여기까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괜찮았는데, 이번엔 반등의 힘이 확 빠지긴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전저점 자리 붕괴를 시켰다가 반등이 올라왔는데, 세상에 반등이 지난번 같지가 않고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종목들의 힘이 급속히 빠지긴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이 상승의 힘이 급속히 빠졌다라는 거는 다음번에 하락하면은 와장창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 증시,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강합니다. 그죠? 단기 상승 추세고, 아직까지 단기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무튼 하방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면 어쨌든 근데 좀 뭔가 낌새는 있어요. 뭔가 시장의 변화가 약간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명확한 신호는 나타난 건 아닙니다.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17자리 부근에 오면 좀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17 부근에서 꿈틀꿈틀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일단은요. 아주 약한 신호 정도가 뭐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확실한 신호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니까 얘도 여기다 대고 뭐 지금 하방 포지션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심스럽긴 하죠.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코스닥 네가 이렇게 감히 이까지 오르냐 라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긴 해요. 코스닥 지수가 쉽게 말해서 나스닥도 아니고 신흥국에 있는 기술주 시장, 아주 코딱지만한 기술주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친구가 지금 기준금리 인상 한참 하고 있는, 긴축에 가장 취약한 그런 친구가 급등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오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좀 냄새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의심만 가득히 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원달러환 유로 오늘 1307원 저항 자리 매물을 일단 좀 소화한 모습입니다. 1307원 자리의 테스트 계속 더 지켜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겁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고용지표에 대한 서프라이즈,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인한 긴축 우려가 나온 것들을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야, 이거 시장이 이거 긴축 우려가 하고 이게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냥 좋게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긴축 우려 때문에 세상이 망가질 걸 고민해야 될지, 지금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 게 많죠. 지금 FOMC 회의부터 해가지고 뭐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부터 해서 뭐 CPI를 어떻게 볼 것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지금 시장은 이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자리니까요. 그 와중에 일단 증시는 아직까지 일단 짜불짜불 밀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받아들이시고, 아직까지 큰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방이 유리하긴 한데, 그래서 큰 상황으로 보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당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기다 일단 거역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이건 뭐 전 세계 일단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위주로 미국장을 보면 되냐라는 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기 이 자리 일단은 하방 베팅 하실 분들 이야기 해드렸죠. 8월 5일날 음봉이 나왔다 하락했다. 이 음봉을 믿으신다면 이 음봉의 시가가 돌파 한착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오늘 밤도 하락 마감을 해야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어딘가를 붕괴시켜 줘야 이게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으니 하방 베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단 위로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근데 일단 오늘 밤 반응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오늘 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긴축 그 고용지표로 인한 서프라이즈한 게 금요일 날에 나왔으니까 그 지표를 어떻게 소화할지 오늘 밤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 싸움 결과에 따라서 오늘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저렇게 긍정적으로 잘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그 시장의 의중을 제가 일단 어떻게 알겠어요. 이 저기 S&P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굳이 어딘가 기준을 잡자면 뭐 4160 정도, 4160 정도를 못 넘어간다면은, 종가상으로 못 넘어간다면 하방 베팅을 해볼 수 있긴 한데 좀 굳이 위험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에요. 4100 붕괴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100 붕괴 확인되는 거, 4100 붕괴를 확인하고 하방 포지션을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빅스 지수도 굉장히 지금 약하다고요. 그죠? 빅스가 좀 살아나줘야지 이게 뭐 하락도 강하게 일어나고 이러는 건데, 빅스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좀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하고 뭐 금리 같은 건 아까 다 봤으니까 뭐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빅스 같은 거 여기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 21.3 그리고 24 이렇게 박스권 자리 어떻게 되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